네, 현물 ETF 승인만을 노린 단기 투자금들이 승인 이후 반감기 전에 팔아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제2의 기회다. 추매량을 더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영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게 어찌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그리고 폭등장 전에 마지막 기회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지금에서야 제가 그냥 이렇게 유유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그때는 하늘이 노래졌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해를 해요. 속상하시는 거. 무려 20%를 담았는데 여기 보세요. 에이다 스텔라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에이다 스텔라보다 더 담아놨던 게 갑자기 상패를 당했으니까 저도 그때는 노랬어요. 물은 안 타고 레드코인 상패빔에 나온 걸로 그때 이제 도지하고 비트하고 이렇게 더 추가해놨던 것 같아. 비트 보유 비중이 되게 낮았거든요 그때 제가. 근데 제가 이제 들고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 비트는 반등을 시작해서 이렇게 가는데 알트는 조금 더 빠졌다가 뒤늦게 가요. 언제? 비트가 살짝 조정을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알트가 막 이렇게 크게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과거 데이터를 다 봤더니 항상 그래. 비트가 이렇게 변곡점을 맞이하고 상승을 할 때 알트들은 오히려 도미넌스를 반납하면서 더 빠져요. 여기 이렇게 비트가 일자로 간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었겠죠. 이렇게 그때마다 비트 오르는데 알트는 그대로 있고 비트가 살짝 조정하면 알트 빠지고 비트 오르는데 가만히 있고 조정 빠지고 계속 이게 반복됐어.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 거야. 그 구간을 매번 맞이하더라. 그래서 제가 매번 이 라운드형 U자 패턴에서 항상 비트 관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일시적으로는 마이너스 93인가까지 봤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수익으로 나왔습니다. 3년 10개월 존버하고요. 본절 탈출은 훨씬 더 빨리 왔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지금 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예요? 최고점이잖아. 2018년 1월이에요. 그때 당시에 진짜 바보 같고 멍청이 같던 제가 최고점에서 포트폴리오 짜고도 마이너스 90 정확하게는 중간에 93인가 잠깐 있었는데 제가 외면했던 것 같아. 그냥 차트를 안 보려고 최대한.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600%로 나왔어요. 물론 2020년 3월 달에 비트코인만 샀어도 800% 수익은 가능했습니다. 2020년 3월에 비트코인 1000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8200까지 갔죠. 1년 만에 800% 간 거예요. 1년. 저는 3년 10개월 동안 600% 수익을 봤는데 누군가는 1년 만에 800% 수익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수익률 자랑을 못한다니까.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결국엔 아직까지 존버는 승리한다. 이 법칙이 깨지지 않았어요. 신고점 갱신이 있었기에 제가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었고 저도 기억하기 위해서 블로그에도 같은 날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커뮤니티에도 제가 2018년에는 콜인이라서 물렸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물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15.8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에 블로그부터 활동을 시작해 왔기 때문에 또 방송은 안 보시고 블로그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이것도 기록으로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둔 거예요. 저도 여기 하잖아. 설마 했는데 진짜로 오다니. 아마 방송으로 보신 분들은 예전역에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지지선. 저도 설마 한 거야. 왜?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대응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대응하나요? 모르니까 대응을 하는 거지. 알면 예언을 하면 되잖아요. 과연 지금으로부터 약 3년 뒤에 2025년에 여기에 두 가지 글을 예상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저 거지 됐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네요. 라는 글. 또는 드디어 떼부자가 됐습니다. 그죠?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대부분은 아마도 이쪽의 가능성을 두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한 거겠죠. 장기 쭉 이어보면 그죠? 결국에는 2025년에 최소 2억, 크게 보면 10억까지도 가능해요. 장기적으로 그죠? 어차피 2025년은 여러분 모두가 원하시는 꿈과 소망 다 이루게 되실 겁니다. 요즘에 그 은연장 그 장사의 신님 계시잖아요. 은영장 대표님께서 꽤나 자주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던데 그게 또 책에 있더라고.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범회수 삼각지대 안에서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매수를 진행하시다가 이미 매수가 끝나셨다면은 오늘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우리 뭔가 일이 있을 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랑 하지 않고 나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하고 나서 후회하면 뭔가 일이 잘 안 됐다는 얘기고 하지 말 걸 그랬어.
이런 후회가 남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지난 상승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승장 속에서 내가 사고 나서 후회할 거면 사고 나서 후회할 걸 했던 시간이 언제가 됐을까요? 그때라도 살 걸 껄껄껄껄껄 할 때, 그죠?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던 시기입니다. 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는 비트코인의 절대 가격이 낮은 상태고요. 비교적으로 절대 가격이 낮다 보니까는 절대적인 수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대적인 손실도 큰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일 때 1천만 원 내리는 거랑 비트코인이 2천만 원, 3천만 원일 때 1천만 원 내리는 거랑 비율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8천만 원일 때 1천만 원 내리면 뭐 한 15%가량 하락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반등하겠지 기다릴 수 있지만 2,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이 하락하게 되면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후회를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그때 2천만 원에라도 살 걸. 차라리 1,500만 원에라도 물려놓을 걸. 내가 1,000만 원에 못 살지언정 1,200만 원에서라도 살 걸. 1,500에서라도 살 걸. 2천만 원에서라도 살 걸. 아니면 2,500만 원에서라도 살 걸이잖아. 그죠? 살 걸. 사야 되는 시기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점을 주지 않는 폭등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뿐만 아니라 현물 ETF, 역사상 유례 없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소식까지 함께 중복 호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단 사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 기업들의 돈이 뭐 한두 푼 들어올까요?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최대 1,000만 원이 내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사놓고 후회하세요. 사놓고 10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20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후회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5천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1억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것보다 1,000만 원 더 500만 원 더 100만 원 더 하락할 수 있지만은 사고 나서 후회하시라는 거예요. 안 사고 후회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면 일정 시간만 넘기시게 되면은 분명히 그 말씀 하실 거예요. 그때 그래도 차라리 미리 사놓고 물리길 잘했지. 이렇게 힘차게 솟구칠 줄 누가 알았나. 이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놓고 후회하세요. 사놓고 후회하는 게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유동성이 줄어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좋지 않고 뭐 현물 ETF 뭐 한다 그러더니 뭐 아직도 뭐 3천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한다며 물가는 그 와중에 반등했다며 이런 소식이 보여질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범해수 삼각지대라고 명명한 이유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제 의견을 100%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요할 자격도 없고요.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내가 1년 넘게 또는 3개월 넘게 6개월 넘게 보고 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내가 돈을 못 벌어. 그 방송 나쁜 방송이잖아. 맞아요? 저는 나쁜 방송이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고 돈을 버셔야 내 방송이 좋은 방송이 되잖아요. 저를 부디 나쁜 방송의 진행자로 만들지 마시고 범해수 삼각지대 내에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저는 이미 매수 끝났잖아. 그죠? 이제 단타만 시작하고 뭐 카피 트레이딩을 그냥 슬슬 뭐 한 100% 수익률 목표로 그냥 재미삼아 하면 끝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뭐 댓글로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얼마까지 내릴까요를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지금과 같은 유동성에서 또 뭐 바이낸스 창펑이 형이 앞으로는 비트코인 안 오를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도 되나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계시잖아. 그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현물 ETF 하나만 갖고 가셔도 또는 비트코인 반감기 하나만 갖고 가셔도 또는 향후에 물론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수는 없겠죠. 내년 하반기부터 보여지게 될 금리 인하까지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의 최대 시레이트 플러스 라이트닝 성장 플러스 현물 ETF 준비가 분주하다는 것, 고로 내년 1월에 승인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고, 네, 뭐 극단적으로는 뭐 300% 이렇게 나왔지만은 광기가 보여진다면은 30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막 롱 100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거래량 보세요. 지금 바로 직전 고점에서부터 직전 저점 그리고 현재까지의 거래량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직전 고점에서의 거래량이고요. 이게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현물 ETF의 승인이 거의 뭐 임박하다라고 했었던 가장 최근까지의 거래량을 이렇게 블럭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과연 이게 현물 ETF를 노린 거래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이 되십니까? 현물 ETF는 변곡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증감값을 주는, 우리 금리가 집값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그죠? 근데 금리는 집값을 내린 게 아니라 집값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상승으로 이끈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통한 공급 감소로 인한 상승,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다. 뭐가? 현물 ETF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을 틀리다. 왜? 현재는 미승인 시기이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미승인 시기에 이번 상승은 무조건 현물 ETF만으로 상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결코 옳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4년 주기에 관여해왔던 건 반감기인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서 현물 ETF 미승인 상태에서 매수한 모든 사람들이 현물 ETF 승인 시에 팔아버린다? 오히려 제2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는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죠? 사람들이 사기 싫어하고 오히려 팔고 싶어 할 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승인 시에, 지금 현재도 미승인 시죠. 네, 현물 ETF 승인만을 노린 단기 투자금들이 승인 이후 반감기 전에 팔아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제2의 기회다. 추매량을 더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영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게 어찌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그리고 폭등장 전에 마지막 기회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폭락이라는 단어보다는 큰 조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면 그걸 기회로 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승장에서 폭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선 그냥 큰 조정인 거예요. 큰 조정 또는 약한 조정. 비트코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자 상승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폭등장 말고 올랐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 올랐다 내리기도 하고 올랐다 내리기도 하고,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웨이브를 타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만약에 직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이제는 좀 편안하실 수는 있지만은 좀 힘든 시기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때 우리 쩔코 동생 방송 보신 분들은 롱줌은 버티셔라, 최고점 물리셨어도 버티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잘 버텨내시기는 하셨겠지만은 제일 좋은 매수 시기는 요런 구간이에요. 요런 구간.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모두 만족할 만한 포인트들, 뭐 요런데, 그죠? 이평선 만든 뭐 요런 포인트.